안녕하세요. 수학 스포일러 15번째 시간 정적분의 활용 중 속도와 관련된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놨지만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도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아서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자, 속도 함수를 주고 위치 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반대로 이제 위치 함수를 주고 그냥 쉽게 출제가 된다면 위치 함수를 주고 여기에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가속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활용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관계를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다 보면 위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위치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그 처음 위치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 75쪽에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처음 위치가 보통은 이제 원점으로 처음 위치를 줍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 예를 들어서 A, 12 이런 점을 출발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처음 위치를 체크하자,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아니면 이동 거리, 이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를 가지고 vt dt 적분하자. 그래서 얘는 t가 A에서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위치가 3만큼 변했으면 이 변화한 만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더해 줘야 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에서부터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위치 A에서부터 출발하니까 X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처음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처음에 0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점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요 0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랑 최종 위치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위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인 1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를 보자. 자, 움직인 거리는 왼쪽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 자,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2칸 온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이렇게 간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요거에 절대값을 씌워 주셔야 되겠죠. 총 1칸, 2칸 갔으니까 3칸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인 거리엔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위치를 구할 때는 요 처음 위치를 구해주라고 했는데 요거를 신경 써주라고 그랬죠. 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0, 1,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1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요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이 1이 되겠죠. 그 다음 위치는 1에서부터 1만큼 됐으니까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된다. 그다음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2가 돼서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결국 차이가 나는 건 이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가 나오는 걸로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단순하게 정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봐야 될 개념으로는 요거는 그냥 단순한 정적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보실 것은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T는 0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고 T는 1에서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에 위치가 T는 0에서 P의 위치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T가 1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아까 위치의 변화량 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주시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어차피 뭐 계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자, 요것만 적분하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t, 얘가 0부터 1까지, 그다음에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k가 얼마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1부터 3까지 단순하게 정적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vt dt. 자, 적분하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kt인데 k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 1부터 3까지. 자, 3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18 마이너스 6 빼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시면 24니까 3 되고 여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의 변화량이 6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위치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잘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음 위치.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84, 94, 92 이렇게 나왔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일단 주어져 있고 K에서 P의 가속도가 12일 때 3K에서 4K까지 움직인 거리는, 자,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자, V'T가 결국 가속도 AT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4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12가 되는 T의 값이 K라는 거니까 이항하시면 12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2는 0. 그러면 12로 나눠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t의 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3부터 얼마까지?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3으로 묶이니까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0에서 중근 가지고 3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 0. 자, 그러면 3부터 4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움직인 거리와 똑같은 거고 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셔야 되겠죠. 3부터 4까지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냥 마이너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3부터 4까지. 자, 4 대입하시면 4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이 0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3의 세제곱 27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한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25, 42, 33 이렇게 나왔고, 요 정답이 이제 3번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더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번이었으면 아마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위치가. 자, 그랬을 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가 2다. 자, 이 말은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2가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치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사실은 단순하게 계산보다는 논리를 좀 따져나가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기억 0부터 1까지 VT, DT. 자, VT를 적분하시면 XT가 되는 거니까 XT에다가 0부터 1까지 넣는 거죠. 자, 그러면 X1에서 X0을 빼는 건데, 자, X1에서 X0을 빼주시면은 X1도 0이고 X0도 0이죠, 여기서. 그래서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이어서 니은 보겠습니다. 절대값 XT1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0일 때의 위치가 0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선. 그 다음에 1이라는 게 있고, 뭐 2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러면 0일 때의 위치가 0이고, 1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기 x1도 0이기 때문에 1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0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돌아서 1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시간 동안 갔을 때 얘를 넘어서 간다면 xt1이 1보다 커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2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열린 구간 0, 1 사이에서는 절대로 얘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제일 멀리 가는 게 1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은 1만큼 갔다가 1만큼 오니까 움직인 거리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다시 0이라는 위치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움직인 거리 2를 만족시키려면 이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 t가 0 이상 1 이하인 모든 t에 대하여 xt가 1보다 작으면 xt2는 0인 t2가 0,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반대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갔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멀리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 끝에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양쪽 끝은 신경 안 쓰고 이 사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xt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만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돌아오면은 움직인 거리가 2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일 때 예를 들어서 4분의 3에 위치한다 라고 해봅시다. 이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자 그러면 4분의 3에 위치했으면 여기에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4분의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 8분의 6만큼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이동 거리는 여전히 움직인 거리는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일로 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2라는 움직인 거리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4분의 3만큼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뭐 얼만큼 더 갔다고 해볼까요? 4분의 1만큼, 여기서 4분의 1만큼, 4분의 3만큼, 4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4분의 3만큼 갔다가 다시 1만큼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오면은 이 0이라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한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겠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위치가 0이 됐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처음 위치 0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알파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알파 동안 e-t가 0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적분하시면 2t-2분의 1 t제곱이 되고 0부터 알파까지. 자,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이 0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가?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3t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t라는 것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양수니까 그냥 3t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2분의 3t제곱 0부터 4까지. 자, 그러면은 넣어주시면 16 나누기 2니까 8 돼서 24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3t라는 것은 그냥 직선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생긴 3t라는 직선, 그러면은 4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여기가 4,1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 해서 24다,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는 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68, 83, 80. 자, 수직선 위의 점 A6과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P는 원점을 출발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P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T는 2에서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상수 A의 값은, 자, 그러면 점 P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처음 위치가 0이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3t제곱 플러스 at d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적분하시면은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니까 0부터 2까지 8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 플러스 2a라고 하는 이 a와 a6하고의 거리가 10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 플러스 2a에서 6을 빼주셔서 절대값을 취했더니 얘가 10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건 8 플러스 2a가 하나의 세트였죠.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8 플러스 2a가 무조건 6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2a가 그냥 10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값을 신경 안 썼어도 정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a의 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거리, 점 P와 점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값. 그럼 계속해서 이동한 거리 구할 때도 우리가 절대값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나오면 절대값 붙여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2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a가 음수 나오니까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결국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작년 수능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얘는 뭔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 말의 의미들을 따져나가서 내가 추론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늘상 풀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수능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6월, 9월에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들 쭉 나왔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4번 문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